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제 모습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국회 180석, 민주당 입법 독재는 계속되고 있고, 김명수와 문재인은 국가 권력을 사회주의 실험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회는 종북주의자,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고 사회주의를 전파하는 행동대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 부채는 2,000조가 넘었고 국가 채무 1,000조, 나라는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2017년 30% 중반이던 국가 채무 비율이 2021년 문재인 말기에는 50%에 육박하는 부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5년에 실업자 100만 명이 발생했고 청년 백수 지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실업수당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2016년 무역수지는 950억 달러까지 넘었던 것이 문재인 집권 후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3년 차이는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적자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역대급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비정규직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100조씩 늘어나던 국가 채무는 5년 동안 400조가 훌쩍 넘어서 1인당 4천만 원의 빚을 감당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빚이 증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문재인의 국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집권 기간 내내 한 번도 40%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매년 수십억씩 여론조사 업체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김경수는 문재인 지지율 40% 해달라고 드루킹에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통계를 조작하고 방송에서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세뇌시켜 나갔습니다. 지금도 그것들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문재인의 통계 조작과 가짜 방송에 세뇌되어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좌파와 좌파 언론들은 또 전 정권 탓이냐라는 말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독하게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또 알려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사회주의 정책을 버리고 정통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맥킨지에 따르면 어마어마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2040년 대한민국은 세계 7위 경제대국에 진입한다. 1인당 GDP가 7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를 건국 이후 최초로 국빈 방문을 해서 반도체 동맹을 성사시키고 왔습니다. 네덜란드 인구는 1,700만 명,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8천 달러나 됩니다. 인구 91%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엄청난 부자 나라입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반도체 산업이 유일한 국가입니다. 삼성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세계 반도체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수천억이 소요되는 고도의 기술력과 함께 장비 산업입니다. 단순히 자본의 투입만으로는 성공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향후 네덜란드 ASML과 한국의 삼성은 반도체 분야에서 황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삼성과 하이닉스는 대당 수천만 원대 호가하는 고가의 노광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 수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향후 의료 분야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현재보다 수십 배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ASML에서 삼성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파운다리를 포함해서 반도체 제조 기술에 ASML이 배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미래 황금 시대를 대비한 포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EUV 장비는 반도체에서 매우 핵심적이고 희귀한 장비입니다. 당연히 미국은 중국에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2년 중국이 ASML 직원과 내통해서 노광 장비를 비밀 밀수하겠다는 첩보가 미국 정보기관에 입수되었습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작년 초 독일 베를린에 있는 ASML 공장에 화재가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불을 질렀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도체 전쟁이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ASML 장비는 납품 지연으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 산업과 안보 산업의 필수적인 만큼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은 두 나라는 세계 안보에 중요한 핵심 국가로 대우받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이번 네덜란드 순방에서 90% 이상이 반도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강력한 우군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과 ASML은 경기도 화성에 연구단지를 설립한다고 합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국 경제에 엄청난 희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 발목을 잡아온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올해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부터 금리를 잠정적으로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은 한국 경제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안정적 성장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웬간한 악재들은 그냥 묻혀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은 즉각적으로 우리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주식시장이 급등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등 급격하게 자본시장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주목받는 이유는 세계 글로벌 소비와 투자를 증폭시켜서 세계 경제를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끌어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수출 국가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가장 크게 이익을 보게 되는 국가입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가 부도난다고 했던 많은 방송들, 좌파 언론들, 그 모든 것이 가짜이고 뻥이고 구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2040년 한국이 세계 7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1인당 GDP가 7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분석 보고서가 이 시점에 나오는 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 환경, 안보 환경에서 한국에게 매우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사회주의적 실험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글로벌 스탠다드 중추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 언론들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 비전에 대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도는 전혀 내놓지 않고 그동안에 세뇌되어 있던 기자 양반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알리는 데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흠집을 잡아서 이익을 챙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내년 총선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어떤 차이에도 분열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서도 뭉쳐야 합니다. 무조건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주변 친구, 이웃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 태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터치 한 번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